손흥민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적설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해외 기자들이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로지 토트넘 구단은 수익만을 우선하는 구단이니까 추측으로 손흥민과 사우디를 연관만 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건 맞기는 합니다. 토트넘 구단을 보면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손흥민을 팔겠다는 수뇌부의 의견도 분명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이 위험한 구단을 선택할 리가 없겠죠. 물론 브렌트포드에서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토트넘의 감독이 된 것만으로도 자신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켰고 이제 51살인 앞으로도 앞날이 창창할 테니까요. 이 감독이 손흥민 한 선수 때문에 이 팀을 선택했을 리는 없습니다. 현재 토트넘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친구의 조화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어리기만 한 그런 강팀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손흥민을 제외한 상태로 토트넘의 주요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약 24살입니다. 토트넘 스쿼드에서 평균 23세 이하로도 충분히 팀이 꾸려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스펜스, 드라구신, 반더벤, 우도기, 아치 그레이, 베리발, 클루셉스키, 존슨, 윌슨 오도베르. 네, 스트라이커는 그냥 솔랑케 두죠. 팀이 꾸려질 수 있다고 했지 막강한 전력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선수들만 키웠다간 정말 강등을 당하겠죠. 토트넘은 다음 시즌 매우 큰 욕심을 낼 것입니다. 한 시즌 17위를 한 팀이 다음 시즌에 10계단 이상 순위를 올린 팀이 어디일까요? 네, 자, 10계단이 뭡니까? 탑 6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5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12계단을 껑충 뛰어오르는 건데, 자 살펴봤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가 2년 전에 강등 직전 17위였는데 이번 시즌에 7위를 하면서 10계단 순위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13계단까지도 가능했었는데 뒷심 부족이었죠. 2018-19 시즌에 울버햄튼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격하자마자 7위를 해버리는 파란을 일으켰으니까요. 이재성이 소속된 마인츠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강등팀과 승점이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위기였는데 마지막 2연승을 하면서 13위까지 올랐는데 올 시즌에 6위를 해버리면서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는 기적이 늘 존재합니다. 토트넘이 17위를 했다고 해서 프랭크 감독이 몇 계단만 올라도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요. 다음 시즌도 최소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어야 합니다. 토트넘이 17위로 추락을 했지만 선수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서 리그 순위는 잊으려고 하고 있고 유로파 리그 우승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과거 감독이었던 레드네븐 쓴소리를 내뱉고 있더라고요. 17위를 기록한 건 납득 불가고 분명 감독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선수들이 마치 연기하듯 감싸고 있다면서요. 자, 근데 토트넘이 17위를 한 게 그렇게 충격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시즌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지 엔지 감독이 말은 워리그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때마다 출전하는 선수들이 베스트 멤버의 레벨과 차이가 많이 있었고 수비 조직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반더벤, 로메로가 있을 때와는 극명하게 다른 팀이었습니다. 단지 엔지 감독은 고집을 부렸다는 게 문제였죠. 전력이 떨어지고 선수들의 스타일이 달라졌다면 그에 맞게 전술의 변화를 줘야 하는데 힘만 좋은 수비수를 패스 감각 뛰어나고 조율도 되는 랭킹 1위 국가의 주전 센터백과 똑같이 뛰게 하려고 했으니까 말 다 했죠. 이제 나이까지 꽤 있는 저가형 멀티포지션 선수와 매우 젊은 멀티포지션 선수를 유럽 축구에서 가장 빠른 왼발 센터백 선수가 출전할 때 똑같이 전술을 구사하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 된 겁니다. 토트넘 구단은 그래서 유연한 감독을 모셔왔습니다. 이 또한 다 시행착오였습니다. 토트넘은 포체티노 시절부터가 기준인데 공격 전술보다 명장이 중요하다고 해서 포체티노를 경질시키고 수비 전술에 명장 무리뉴 감독을 영입했고 명장보다 상대적 성과를 내는 효율을 구사하는 감독을 데려왔고 아니다. 명장이면서 효율까지 구사하는 감독을 데려왔고 아니다. 그냥 공격 전술이 맞는 것 같다 해서 명장인 척하는 뜬금없는 감독을 데려왔고 그것도 아니다. 공격 전술을 기반으로 하면서 유연한 선수 관리까지 되는 상대적 성과를 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데려온 것입니다.
구단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7년의 흐름 동안을 보면 납득은 가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토트넘에 부임한 프랭크 감독의 확신은 어떤 것일까요? 그의 구상에 손흥민은 꼭 필요하며 손흥민이 그대로 캡틴으로 남아줘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브렌트포드와 다르게 토트넘 구단은 단번에 성과를 내야 하는 구단입니다. 갑자기 더 강력한 리필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해도 감독을 경질하는 구단이잖아요. 이미 선수들은 동요 상태입니다. 믿고 따랐고 성과도 낸 감독을 잘라버렸으니까요. 손흥민 입장에서는 구단에 질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맞죠. 손흥민 스스로 이 구단이 질려서 떠나고 싶어야 할 것 같은데 매스컴을 통해서도 모범적이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도 동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연한 감독이라는 분이 갑자기 대변화를 일으키는 모험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뢰도 높은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의 이적은 아예 고민도 하지 않고 무조건 잔류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 있기도 전에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에게 기대가 클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은 너무 지나치게 왼쪽 구석에 위치하는 감독의 전술 때문에 최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손흥민이 더 중앙으로 들어와서 뛰는 걸 보고 싶고 프랭크 감독이 그걸 요구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가상으로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이, 나는 네가 최고의 선수고 내가 신경 써야 할 건 그저 너에게서 최고를 끌어내는 거니까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면서 손흥민 포지션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프랭크 감독의 전술과 손흥민은 매우 잘 맞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단지 구단의 의사와 프랭크 감독의 입장인 건데 이렇게 신뢰도 높은 분석을 들어봐도 다음 시즌은 손흥민에게 가장 적합하면서 프랭크 감독도 손흥민을 살라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의 대활약 말이죠. 손흥민이 기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손흥민에게 맞는 전술이 되면서 손흥민도 잘하고 팀도 성과를 낸다면 팬들이 응원을 안 할 이유는 없죠. 어차피 이 상황에서 프랭크 감독이 캡틴을 바꾼다? 솔직히 그것도 떠날 수밖에 없는 명분이죠. 네, 진짜 요리스 골 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팀을 이끌 확률은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연하게 전력을 강화시키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영입만이 가장 중요하죠. 많은 전문가들이 수비형 미드필더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벤탄쿠르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긴 어렵고 비수마나 아치 그레이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포지션이 다 중요하지만 공격 수비가 가능한 미드필더 쪽이 강력해야만 팀이 강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입설조차 없고 오히려 브리안 음베모를 영입하려는 하이제킹 조짐이 보인다고 하죠. 음베모는 맨유와 구두 합의가 됐다는 말이 있는데 음베모가 맨유를 정말 갈까요? 네, 음베모는 주발이 왼발입니다. 음베모는 빠릅니다. 손흥민이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음베모급의 윙어와 함께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성기 지난 베일과 잠깐 뛰었었죠. 네, 음베모 영입하면 정말 손흥민 날아다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존슨보다는 몇 배 나을 텐데요. 네, 제발 큰돈 한번 쓰자. 네, 다른 거 바라지 않고 음베모와 비수마 업그레이드 미드필더 정도 어떻습니까?